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굵직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하회를 하면서 나스닥은 하락을 했고요. 비트코인은 디커플링 현상 보이면서 좀 시원하게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나스닥과 디커플링 현상이 보이면서 좀 금리에서 독립돼서 디지털 골드로까지 불릴 수 있다는 예상도 있는데요. 우리 이런 장석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한스 전문가입니다. 앞에 말씀해 주셨죠. 아무래도 나스닥이 좀 올라가다가 어제 떨어졌는데 또 비트코인은 올라가는 또 이 디커플링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일단 나스닥이 올라가는 이유를 조금 아셔야겠죠. 일단 11월 달 FOMC가 이제 3일, 4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FOMC 때 일단 75bp 인상에 대한 내용들은 한 5% 정도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은 12월 달 FOMC는 무조건 75bp를 올리겠구나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올해 FOMC가 2번이 남아 있는데 이 2번 동안 나머지 한 번은 얼마나 올릴 것인가라는 내용들이 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오르기 전에 내용들로 따지자면 12월 달에도 75bp를 올리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75bp 내용이 점차 낮아지면서 50bp로 좀 이렇게 무게감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어제 본 것만 해도 한 45%까지 75bp를 올리겠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이제 12월 달은 50bp로 이어지겠구나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 50bp로 이어지는 내용들은 아무래도 연방은행 총재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상 많이 했다. 우리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낮출 필요가 있고 혹은 좀 느리게 갈 필요가 있겠다. 뭐 스텝 다운이라고 하죠. 계속 이 스텝은 밟겠지만은 이 밟는 속도를 줄이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그게 시장이 좀 반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뭐 나스닥이 뭐 꾸준히 며칠 동안 많이 올랐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그에 맞게 똑같이 뭐 계속 꾸준히 올랐나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또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계속 사이사이에서 디커플링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은 이제 나스닥과 좀 결별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나스닥은 이제 이런 기업 실적에 영향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시장의 흐름에 그다음 기관들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으로 신경 쓸 게 없죠. 그냥 기관들의 영향 혹은 경제적인 영향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스님께서 이렇게 경제 상황까지 짚어주셨는데 한스님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거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이번에 우리 아직 월드컵 남아 있잖아요. 네네네. 뭐 이렇게 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있지만 그래도 축제가 있는 만큼 네네. 또 월드컵에 대해서 얘기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네. 한수님 축구 보세요? 저는 뭐 거의 아침에 출근하면서 하이라이트만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 누구 하이라이트? 네, 보세요. 맨시티 거를 좀 많이 보고요. 에이, 맨시티 좋아하세요? PSG 거 좀 많이 PSG일까요? 네네네. 파리 생제르맹? 네네네, 맞습니다. 아 진짜요? 누구 음바페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메시 좋아합니다. 네. 무조건 메시 좋아. 아 진짜. 네, 저는 안 물어봐도 돼요? 안 물어볼 겁니다. 네. 네.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 저도 축구 봅니다. 축구 어디 거 좋아하시나요? 제가 원래 맨시티 팬이었는데 네네네. 물론 지금은 잘 안 보고 있어요. 그냥 손흥민 저도 하이라이트만 가끔 보고 있고. 국뽕에 약간 네, 국뽕이요. 그쵸, 그럼 좋은 거죠. 맞습니다. 네, 저도- 우리나라 선수가 엄청 잘해주고 있는데. 저도 네. 국뽕을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네. 월드컵 때 또 느껴야죠. 예, 그럼요. 네.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음. 잘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월드컵 때문에 우리 코인 생활에도 좀 투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코인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큰 이벤트가 있을 때도 코인에 확실하게 투자를 하면 주식보다는 좀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죠. 뭐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런 이벤트 혹은 네. 이슈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또 이렇게 당연히 코인들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쉬운 예로 뭐 머지 이벤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머지 이벤트 한다라고 해서 사실 머지 이벤트가 당장 그 실현이 됐을 때 어떤 효과를 나타내거나 즉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아니었거든요. 네.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겠다라는 업데이트였는데도 그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이만큼 상승하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었죠. 그만큼 현재 시장은
뭐 네거티브라고 해서 그냥 이야기에 대한 네. 반응들이 즉각적으로 나타내는 영향들이 좀 많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도 좀 테마적인 코인으로서 월드컵에 우리가 만약에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코인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 수혜 코인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월드컵 코인 하면은 물론 지금 월드컵이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보통 이렇게 아까 PSG 좋아하신다고 네네. 하셨고 그런 종류의 게임이 있을 때마다 올랐던 코인이 있었어요. 저는 칠리즈라고 좀 기억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네. 칠리즈 코인이 무슨 게임 경기가 있을 때마다 아니면 네. 좀 득점을 잘할 때마다 확실히 팍팍 올라주더라고요. 예, 맞죠. 뭐 네. 사실 칠리즈라는 코인 자체가 NFT를 좀 만들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뭐 팬 토큰이라고 해서 네. 사실 그 우리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을 거고요. 네. 좋아하는 구단이 있을 거고 그 구단이 만약에 성적이 좋다.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선수의 성적이 좋다라고 하면은 그 팬 토큰의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뭐 비싼 NFT니까 가치가 올라간 NFT가 요거 비싼 돈 주고 팔 수도 있는 혹은 또 어떻게 보면 또 투자의 영역으로서 좀 도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개별 코인 종목들을 보기 전에 네네. 우리가 그럼 2018년에 그 저번 월드컵 때는 좀 수혜받던 코인들이 있었나요? 예, 예. 당연히 수익 코인 네. 있죠. 일단 PPT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월드컵 수익 코인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이거는 이제 월드컵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미지고요. 예전에 18년도에 월드컵 네. 수익 코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올스포츠라는 코인과 그다음에 웨이키 체인이라는 코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는 코인인가요? 전 아니요, 지금 네. 있습니다. 아, 있는데 진짜요? 가격대가 네. 예전이랑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졌죠. 일단 아. 올스포츠 코인부터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캡처를 했을 때 2.1원에 가격을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보시면 이게 2018년도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제 월드컵이 6월 중순부터 네. 7월 중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전 기간에 40원대에 하던 코인이 280원, 300원대까지 올라가는 와, 모습을 확인할 수 네. 있었거든요. 이 말은 즉슨 뭐 월드컵 그 당시 기간에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있었지만은 그 전부터 어느 정도 각광을 받고 사람들의 관심에 의해서 이런 토큰 자체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웨이키 체인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이거는 18년도 내용입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한 0.2달러 하던 것들이 이제 월드컵 기간 전에 어느 정도 급등을 해서 2.5, 2.6까지 올라가면서 네. 뭐 1000몇 프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2022년도 월드컵 수혜 코인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자, 우리가 18년도에는 그만큼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네. 시기였잖아요. 물론 그때도 가격이 좋았지만은 근데 그럴 때 올스포츠나 이런 웨이키 체인 소수만 아는 사람들의 코인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으로 따지자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유동성이 네. 많이 늘어난 그런 수혜가 나올 수 있는 코인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이번에 저거 지금 대진표인가요? 지금 예, 사진에 예, 나와 있는 대진표입니다. 거? 네네네. 지금 그거를 보는데 네네네. 저희 포르투갈이랑 붙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벤투 감독이 우리를 16강으로 좀 이끌어 줄 수 있을지. 예. 네. 이거는 약간 논란이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정말요? 뭐 감독에 대한 평가하지 아니 않겠습니다. 평가가 아니라 네네네. 그냥 예상. 예상으로 따지자면은 일단은 네.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네. 한국이 16강 못 올라간다라는 그런 진짜요? 뉴스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 좀 이렇게 약간 모르는 사람들이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음. 아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일단 월드컵 뭐 포트 배정 결과 이런 것들이 네. 있어요. 네. 제가 뭐 지금 스포츠 중계를 하는 건 아닌데 네. 3포트라는 게 사실 저희가 순위로 따지냐면 이렇게 그룹으로 따지면 3순위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3순위에 좀 속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약체로 좀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뭐 손흥민 네. 선수가 잘해줄 거라 생각하고 좀 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칠리즈 코인부터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떨 때 칠리즈 코인이 좀 올랐고 또 칠리즈 코인은 아까 펜토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예, 더 맞습니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이제 칠리즈 코인 PPT를 통해서 조금 간단히 보면서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스포츠랑 엔터테인먼트 최고의 뭐 블록체인 핀테크 회사라고 하는데요. 뭐 공식 파트너스가 정말 많습니다.
그건 뒤에서 좀 네.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제 NFT를 그냥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에 팬토큰이라고 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선수나 그다음에 좋아하는 구단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혹은 네. 잘 될 거라는 생각에 거기에 이제 그 물건을 사서 약간 뭐 응원하는 내용도 있고 어느 정도 뭐 투자하는 내용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칠리즈 코인 옆에 보시면 이제 제가 아까 좋아한다라고 했던 메시가 네. 또 이 소시오스컴이라고 해서 이제 칠리즈에서 소시오스컴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앱을 통해서 우리가 팬 토큰을 구입을 할 수 있고 네. 판매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식 엠버서더로서 좀 네.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칠리즈의 파트너십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구단이 어마어마하죠. 뭐 진짜 이게 많네요. 일단 영역부터 나누자면 뭐 어. 풋볼도 하고 있고요, 네. 바스켓볼도 하고 아이스하키도 있고 음. 모터스포츠, 그다음에 파이팅 같은 것도 일단은 풋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제 뭐 축구 좀 관심이 있어 하시면은 그냥 마크만 봐도 알만한 네.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기업들도 충분히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야구 구단, 네, 모터스포츠, 그다음에 아이스하키, 그다음에 UFC 같은 이렇게 오. 종합격투기 같은 곳에서도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거기서 만약에 이런 것 같아요. 메시가 제가 뭐 자꾸 메시를 말씀을 드리는데 메시가 처음에 이제 뭐 PSG 간다 했을 때 네. PSG 토큰의 가격 자체가 또 급등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그 메시라는 사람들이 가지는 뭐 가치와 상징성에 의해서 PSG가 가지는 부가적인 네. 부가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간이 여기서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고 만약에 네. 뭐 PSG가 뭐 축구를 잘해가지고 뭐 네네. 뭐 이제 또 우승을 한다거나 하면은 또 토큰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토큰 구입을 통해서 네. 오늘 뭐 이번에 지금 뭐 챔피언스 리그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월드컵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월드컵에 참가하는 선수들도 있을 거고요. 그 선수들이 또 활약을 잘해서 뭐 골을 많이 넣는다거나 뭐 골든 보이를 받는다거나 뭐 챔피언스 우승을 하는 팀이 있다거나 했을 때 그 팀이 가지고 있는 토큰 자체의 가치가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뭐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또 다른 투자죠. 투자를 네.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열려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칠리즈 코인 우리가 가격을 모르긴 하지만 아직 보진 않았지만 이번에 그럼 카타르 월드컵으로 이 코인도 어쨌든 상승 흐름 탈 텐데 네네네. 한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세요? 아, 어느 정도까지요? 네. 어느 정도까지다. 사실 뭐 뒤에서 좀 말씀을 네. 드리겠지만은 칠리즈 코인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조금 또 올라왔어요. 왜냐면은 음. 저번 상승 이후에 하락을 했는데 그 네. 하락 정도가 좀 작았었거든요. 하고 뭐 혹은 이 카타르 월드컵이 선반영된 내용일 네네. 수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그 가격 방어가 잘 됐고 회복도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횡보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 가격적인 내용 네네. 측면은 제가 뒤에서 차트를 네.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칠리즈가 이번에 상승을 반짝했다가 약간 하락했다 그랬는데 네. 그럼 그 상승은 카타르 월드컵 기대감 때문이겠죠? 네,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선수가 또 나 이 선수 잘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계속 사람들이 그 토큰을 또 매수를 네. 한다거나 네. 그다음에 뭐 또 어느 팀이 잘해서 어느 나라가 잘해서 네. 그다음에 홍보 효과도 정말 좋을 거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걸 또 이제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또 가격 상승할 수도 있고 매출도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네. 좀 반영되지 않을까. 네. 확실히 좀 월드컵이라는 호재가 확실한 코인인데 네네. 사실 이게 기술적으로도 괜찮은 건지 좀 기술적으로 메인넷 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있나요? 예, 있죠. 네. 일단은 뭐 칠리즈 같은 경우는 4분기에 메인넷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테스트넷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칠리즈를 이렇게 좀 준비 보면은 칠리즈 자료가 좀 많긴 해요. 네. 좀 더 소스가 많고 그래서 말씀드릴 게 많아서 좀 준비를 한 내용도 있는데 칠리즈 같은 경우는 일단 월드컵이라는 호재가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메인넷 출시라는 호재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11월 달, 12월 달이 또 4분기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4분기에 이 칠리즈가 그 좋은 흐름을 혹은 이런 이렇게 매스컴을 상승기를, 통해서 네. 또 이렇게 더불어 상승하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칠리즈 좀 더 많이 내용을 준비해 봤죠. 네.
네, 그러면 테스트넷은 지금 조금 앞당겨져 있는 건가요? 몇 월 달에 있나요? 테스트넷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제 지금 진행 중이고 네. 메인넷을 위해서. 네, 메인넷을 네. 위해서. 왜 이더리움 보셨죠? 이더리움도 보시면은 네네네. 그 한 번의 테스트넷 뭐 여러 번의 테스트넷을 거쳐서 메인넷이 출시가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칠리즈도 지금 이더리움만큼의 여러 번의 테스트넷은 아니겠지만 이 테스트넷을 거쳐서 여기서 문제가 없고 그걸 구분을 해야 내가 메인넷을 출시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들이 서겠죠. 네. 네. 그러면은 칠리즈 차트도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네네, 볼 수 있는데 네. 제가 좀 준비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 하고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칠리즈 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카타르 월드컵으로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로는 한국이 핵심 시장이 될 수도 네. 있는데 지금 한국 시장 자체의 규제가 좀 불확실하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닌데 좀 어느 정도 규제가 잡히면 이제 한국 시장 우리가 좀 더 본격적으로 많은 투자를 통해서 네. 노려보겠다라는 내용들을 좀 많이 내놨어요. 한국 사람들도 그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네네.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 반영이 되면 가격 상승을 이끌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 칠리즈 혹은 이 소시오스컴을 통해서 펜토큰을 뭐 사고 팔고 하는 거는 해외 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다라고도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 말씀해주신 지금 퍼블릭 테스트넷이 이제 스코빌리가 지금 좀 진행 중이죠. 그래서 날짜는 3월 1일부터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넷 출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앵커와 공동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좋은 모습, 좋은 기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칠리즈 메인넷 2.0 런치가 되는데 4분기 중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메인넷 뭐 세타나 뭐 카바 같은 네. 것도 이게 소스들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같이 챙겨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해주신 뭐 이제 칠리즈 차트 좀 간단히 봐달라고 하는데 앞에 말씀해주신 게 딱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코인들이 전체적으로 오를 때 올랐다가 지금 네.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올랐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마우스 커서가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까지 0.23638이 라인까지도 많이 네네. 떨어졌어요. 네. 근데 칠리즈는 그 위에 단계에서 조정을 받고 좀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어느 정도 칠리즈가 이 월드컵을 앞두고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다음에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더리움 보셨죠? 이더리움 올라갔다가 거의 많이 떨어졌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해 떨어진 정도가 좀 양호한 편이다. 그리고 현재 저항 라인에 좀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 이 저항 라인만 뚫어주면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위로 상승할 수 있고요. 그리고 21 이동 평균선도 잘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칠리즈 괜찮다. 지금 칠리즈 잘 지지하고 괜찮습니다. 있다. 네. 네, 그리고 RSI 차트를 보면은 RSI 차트도 지금 여기서부터 더 올라갈 수 있는 차트로 만들어 놨어요.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조정 혹은 네. 기간적인 조정이 나와야 이 RSI가 어느 정도 내려가고 거기서부터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딱 그런 차트를 만들기 위해 또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칠리즈 좀 노려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칠리즈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차트까지 한번 봐주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 코인으로 알고랜드 같이 알아볼 텐데요. 알고랜드 이전에 코인가드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코인이라고 좀 설명을 해주셨고 네. 제가 읽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전문가들이 좀 투입이 된 것 같아요. 알고랜드에. 맞습니다. 네. 알고랜드 어떻게 보세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였군요. 네. 네. 알고랜드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이런 코인들 일정이 주주쭉 많이 나와 있어요. 네. 뭐 다음 달, 그 다음 달까지도 이렇게 코인 일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알고랜드의 이름을 본 것 같아요. 진짜요? 그만큼 뭔가 알고랜드가 어떤 이벤트가 있거나 네. 이슈가 있으면 꼭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알고랜드의 자기들의 기술력을 좀 더 표현하고 부각하고 홍보하는 내용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랜드가 이제 사람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것도 좋은 평가를 받는 또 근본 코인 중에 하나다라는 네.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고랜드 시총은 좀 무거운가요? 네, 알고랜드 시총도 좀 무거운 편이죠.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예전에 비해 좀 많이 떨어졌기 네. 때문에 그렇지만 시총도 좀 무거운 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알고랜드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트릴레마라고 하죠. 네. 트릴레마 아시나요?
트릴레마 3중 딜레마라는 건 압니다. 어, 트릴레마를 좀 탈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혹시 알고랜드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트릴레마에 포함되는 게 뭘까요? 아마 확장성과 네. 보안, 네. 탈중앙화 이렇게 세 가지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네, 공부를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트릴레마. 네, 맞죠. 알겠습니다. 맞아요. 그 네. 세 가지를 좀 이제 어느 정도 세 가지를 다 가질 수 없다라는 게 여태까지의 내용들이었거든요. 비트코인을 좀 먼저 예를 들게요. 네.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이 세 가지 중에서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뭐가 부족할까요? 비트코인 아마 확장성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네, 확장성이 왜 부족할까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딱 한 개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다른 것들로의 좀 이어지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뭐 하드포크해서 물론 비트코인 골드나 다른 거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네. 그걸 확장하는 그런 생태계는 없다. 예, 맞는 아닌가요? 것 맞습니다. 네, 전문가 하셔도 되겠는데요? 전문가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 비트코인은 딱 네. 확장성이 좀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죠. 아무래도 이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자기들 커뮤니티 안에서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탈중앙화가 만족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네. 워낙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아. 처음 걸 바꾸지 않으면 이 보안 다른 것도 바꾸지 않는다라는 네, 보안성이 네, 네. 있잖아요. 보안성이 충족이 됐고요. 그다음에 오. 이더리움도 우리가 이 뭐 트릴레마에 당연히 빠져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더리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이더리움 뭐가 또 빠져 있을까요? 이더리움 또한 비트코인과 같이 확장성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더리움 활용하는 게 많잖아요. 이더리움 활용하는 건 많지만 네. 이게 확장성이라는 게 네네. 다른 데서 어쨌든 개입을 할 수 없게 만든 거잖아요. 이더리움 자체적으로 뭐 업데이트를 하고 그렇게는 하지만 네. 확장성이 안 되지 않을까? POW에서 POS로 전환했다고 확장성이 늘어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방식만 달라지는 거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채굴 방식이 바뀌고 음. 좀 더 이 커뮤니티를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네. 많이 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다고 해서 확장성이 뭐 좀 더 나아지거나 그런 네. 내용은 없거든요. 아. 이번에 이제 머지 업데이트를 통해서 네. 뭐 확장성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더리움 개발자가 말하는 걸로는 앞으로 머지 이후에 한 4차례, 5차례 더 개발 업데이트가 남아 있다. 근데 그 4차례, 5차례 업데이트에서 네. 내가 주로 다룰 거는 확장성이다라고 해요. 자기 이제 이더리움 자체에서도 우리는 확장성이 좀 부족한 내용을 가지고 네. 있기 때문에 이 확장성을 좀 메꿔 가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근본 코인, 뭐 비트코인이나 혹은 대표적인 코인이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도 이런 트릴레마에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가면 이 트릴레마 개선해 주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알고랜드가 좀 더 기술 집약적인 그런 코인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칠리즈는 또 NFT 쪽으로 좀 강한 부분이 있는데 알고랜드도 좀 NFT 쪽으로 좀 시장을 확대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혹시? 근데 네. 알고랜드는 NFT를 네. 좀 활용을 하려고 하긴 하고 있어요. 네. NFT 제작을 할 텐데 아. 뭐 피파 하이라이트나 그다음에 네. 이미지, 그다음에 예술 같은 거를 음. 이번 월드컵 기간 동안 나온 것들 혹은 네. 그다음에 앞으로 있을 피파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걸 판매를 하겠다. 그래서 이거 좀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뉴스 보시는 것처럼 피파의 공식 블록체인 플랫폼이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피파 카타르 월드컵 있죠. 2022년인과 피파 여자 월드컵에도 이제 공식 후원 네. 자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피파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은 알고랜드가 또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 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고랜드 기반 NFT 플랫폼 출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고랜드가 좀 뛰어난 역량을 가진 코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개발팀의 역량이라고 해서 일단 튜링상이라고 하면 전산학의 노벨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이제 MIT 교수가 이제 필두로 개발진에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알고랜드는 기술이 좋은 구조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네, 유수 기관 및 국가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알만한 버클리 대학교나 그다음에 SUV 그다음에 뭐 세계 유수 대학교들과 네. 협업을 통해서 인재를 또
등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같이 협업을 통해서 기술 발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알고랜드 얼마나 좀 탄탄한지 차트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차트도 한번 봐주시죠. 예, 일단 차트 보겠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인 차트가 이런 거예요. 칠리즈 같은 경우는 여기를 찍고 네. 사실 한 이쯤 이 정도 부근에서 놀았잖아요. 네. 근데 알고랜드는 똑같이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피파에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네. 것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받고 조금 내려와서 가격적인 조정을 받고 있고 기간적인 조정을 받았다. 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저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네. 그러면 선반영이 다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피파는 아직 한 달 넘게 남았고요. 그다음에 네. 피파에서 나오는 이익과 수익 창출은 끝나봐야 나오는 내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파가 끝날 때까지는 아직 이제 가격적인 내용들을 변동성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알고랜드까지 차트까지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세 번째로 볼 코인은 크로노스 코인이라고 크립토닷컴의 코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크립토닷컴도 굉장히 월드컵에 또 스폰서가 되면서 많이 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일단 크립토닷컴 코인 그냥 크로노스 코인이라고 보시면 네. 돼요. 크립토닷컴 예전에 크립토닷컴이었는데 이게 크로노스로 바뀐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는 온라인 결제 플랫폼을 좀 가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카드들이 많죠. 네. 보시면 여기 스테이크도 있고요. 스테이킹도 있고 그다음에 리워드, 보상 같은 내용들도 퍼센티지가 다 다르다라고 하면 좀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결제 쪽으로는 강한 종목이네요. 예, 다른 맞습니다. 종목들보다는. 결제 쪽으로 네.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크립토닷컴이 네. 가지는 이제 파트너 포뮬러 1, UFC, 파리 생제르맹 그다음에 여기 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루나틱 이런 기업들과도 네.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충분히 지금 칠리즈를 위협하고 있는 좀 와, 네. 코인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코인 알아봤잖아요. 알고랜드와 또 첫 번째로 칠리즈 알아봤고 지금 크로노스까지 봤는데 한수님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가지 코인 중에 좀 어떤 걸 밀고 계세요? 가장 좀 좋아 보이는 코인 전망이. 저는 그래도 네. 칠리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칠리즈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가 네. 선수를 좀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네. 팀에도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수가 잘 됐을 때, 그다음 팀이 잘 됐을 때 이 부가적인 가치를 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네. 예전에 메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PSG로 이적할 때 그 눈물 흘리고 코 닦은 휴지가 있거든요. 네. 휴지. 네, 휴지가 있었는데 그 와. 휴지가 비싸게 몇 억에 팔렸단 말이에요. 휴지가요? 네, 휴지가요. 경매 시장에서? 네, 그럼요. 그거를 또 NFT화 하면은 또 팔 수 있을까요? 할 수도 있지 있고요. 않을까요? 그다음에 네. 이 가치가 그 휴지 하나, 그다음에 그 선수라는 의미가 가지는 하나 흔히 쓸 수 있는 휴지의 가치를 네. 이렇게 부여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도 칠리를 통해서 토큰을 통해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토큰의 가격 상승, 여러분들의 수익도 창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좀 칠리즈를 좀 추천하는 바다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칠리즈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네. 팀이 잘 됐을 때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개개인의 선수의 가치에 따라서도 네, 좀 그럼요.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칠리즈를 추천해 주신다. 네네, 그렇죠. 네. 그런 거죠. 저희가 회사를 이직할 때나 네. 선수가 다른 곳으로 팀을 이적할 때나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적료를 많이 받든 맞죠. 연봉을 많이 받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가치 자체가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얘가 여기도 이적을 했네. 그러면은 그 네. 선수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지고 있음에도 이거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도 이제 연쇄 작용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크로노스 차트를 좀 안 봤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크로노스 같은 경우는 사실 선 반영됐다라고 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아직은. 네. 네, 이제 모아가고 남들 있네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그래도
또 저항까지는 올라갔지만 저항 음. 부근에서부터 다시 내려와서 네. 최근에 한번 저점을 다시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남들은 조금 위에 놀고 있을 때 아. 크로노스 같은 경우는 좀 아래에서 놀고 있다. 그래서 네. 단기적인 저항 라인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거래량이 좀 더 쳐져주고 그다음에 이 월드컵 기간 지금 뭐 월드컵 스폰서가 됐잖아요. 네. 기간 동안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기간에 맞춰서 또 상승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적인 차트만으로는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다. 그 바닥권이긴 네. 한데 네. 좀 시간이 지나면 가격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차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오늘 월드컵 코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어쨌든 월드컵으로 인해서 이러한 코인들이 좀 오르겠지만 우리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번 월드컵으로 우리 시장도 좀 같이 상승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네. 당연하죠. 월드컵이 가지는 네. 홍보 효과가 좀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35억 명이 시청할 피파 카타르 월드컵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즉슨 2018년도에 한 18억 명 정도가 네. 시청을 했다라고 해요. 이번 연도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네. 시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 환경이 되었는데 35억 명이나. 네네네. 그 정도 시청할 예측이라고 합니다. 아. 그만큼 이 월드컵 자체가 가지는 홍보 효과와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내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암호화폐 시장에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코인들에 앞으로 이제 축구를 할 때마다 많이 비춰질 거예요. 네. 그런 코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 코인은 뭐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텐데 그게 또 시장에 반영이 되고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또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에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피파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좀 앞두고 코인 한수님께서 월드컵 수익 코인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셨는데요. 칠리즈와 알고랜드 또 크로노스까지 알아봤는데 그중에서 칠리즈가 좀 가장 전망이 좋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팬 토큰으로서 또 개개인의 각자 선수들의 역량이 좀 두드러질 때 칠리즈까지 코인이 같이 좀 상승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1부 이렇게 마치고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